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1월 23일에 신미 세번째 기사 1429년 영성덕 4년 예조에서 논무과 전시에 관해 아래다. 방방이에서 앞에서 이어 북을 쳐서 삼음을 알리면 중금이 음을 전하고 향로에 연기가 오르면 전하가 나와서 자리에 오른다. 통례문 창방원과 내시의 집권원이 업하고 자리에 나와 동서계를 따라 각기 자리에 나아가고 재성의 이름을 부르면 문을 먼저 부르고 무를 나중에 부르되 서로 사이를 두고 부르는데 모두 중금이 모시고 부른다. 재석은 공복을 입고 들어와서 제자리에 나아간다. 복례 2인이 좌우에서 지휘한다. 차례로 부르기를 마치면 통찬의 국궁사배 흥평신하고 찬하며 재석은 몸을 굽혀 4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통찬이 다시 괴하라고 찬하여 재성이 모두 꿇어앉으면 홍패를 나누어 내려주고 무관은 2조에서 주관하고 무관은 병조에서 주관한다. 다음에 주가와 꽃을 내려주고 주관은 다방이 이를 주관하고 꽃은 내시가 이를 주관한다. 다음에 양선을 내려준다. 1등 4알이 주관한다. 통천이 면복, 흥, 사배, 흥, 평신하고 찬하며 재생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4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다음에 창방원 이하가 전에서 내려와 가로줄에 지어 4번 절하고 각기 제자리로 돌아가고 시신 이하는 가로줄을 지어 4번 절하고 나면 전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안으로 들어가고 재생이 차례로 나가며 복례량은 시신들을 인도하여 나간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질명은 통틀대이며 시고는 다반이고 적은 관혁이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1월 24일 신미 4번째 기사 김만이 요구하는 물품을 주게 하다. 김만이 우산, 황밀, 솜, 수달피, 인삼, 작설차, 수유, 소주, 잣술을 요구하니 이를 주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1월 25일 임신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1월 25일 임신 두번째 기사 매사냥을 구경하다. 동교에 거동하였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1월 25일 임신 세번째 기사 좌대원 김자에게 치제하다. 예조좌랑 민후생 등에게 명하여 좌대원 김자에게 치제하니 그 제문에 이르기를 수명이 길고 짧은 기한은 비록 이 수에 관계된 일이나 임금과 신하의 어리는 유매 관경이 없는 것이기에 길이 보필의 어지러움을 생각하여 이에 포장하고 승상하는 예를 표시하는 바이다. 생각하건대 그대는 타고난 작품이 밝고 민첩하였으며 그 공량이 크고 깊었도다. 식견은 시무에 통달하며 그 이름이 조관 중에서 우월하였고 학문은 고금을 통하며 그 제에는 2번 무과 과시에 승첩하였도다. 내가 정사에 임하던 초기에 이내 뽑아서 근시대 반열에 두었더니 매양 경륜에서 강독할 때마다 성악의 깊고 엄미한 뜻을 잘 발휘하였으니 참으로 문헌의 영재요 진신중의 으뜸이었다. 이에 후설의 관직을 주어 나의 말을 대신하게 하니 그 정직한 언론은 시의에 합하였고 원대한 계획은 나를 계도함에 절실하였으며 왕명의 출납을 믿었게 하여 나를 도움이 실도 많았으므로 내 마음속으로 가상히 여겨 권내와 지우를 곧 두텁게 하고 앞날의 길이 내 몸을 도우리라고 여겼더니 어찌하여 병을 고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호련히 부음이 뒤쫓아 들린단 말인가. 말을 전하여 이에 들리며 이 마음의 슬픔을 어찌 견주리요. 이에 예관에게 명하여 가서 이 술 한 잔을 드리게 하노라. 어진 신하가 이미 갔으니 갑자기 한 거울을 잃은 것을 슬퍼하고 혈전을 이에 거행하여 어둡지 않은 구원의 홀령을 위로하노라 하였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1월 25일 임신 4번째 기사 개성유사관의 판관과 의학생도의 임용에 대해서 논의하다. 2조에서 개하기를 개성유사관의 판관과 의학생도로서 본래 직임이 있던 자는 청컨대 풍계에 따라
경외의 관직에 임용하옵고 직임이 없는 자는 재릉 후릉의 능직이로서 채아직으로 하소서 하니 정부에 내려 여러 조와 더불어 같이 의논하라고 명하니 다들 아뢰기를 판관은 관별차라고 계칭하고 액수를 20인으로 작정하되 문자를 해독하는 자로서 택하여 정하고 목천전 직위로 하나를 주어 채아직으로 하고 본래 직임이었던 자는 행직으로 임명하게 하며 의학생도로서 성제한 자는 장차 의과 출신이 될 것이오니 채악직을 주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1월 25일 임신 5번째 기사 김만희 요건한 물품을 주게 하다. 김만희 마장과 진료포와 대발화, 소발화, 화약 등을 요구하므로 이들을 주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1월 25일 임신 6번째 기사 동령부 녹사 황의 헌의 직무 유기에 대해서 취재하도록 하다. 사원부에서 계획하기를 동령부 녹사 황의 헌의 집사를 헌흥의 제향에 나아가서 질병을 칭탁하고 시위도 하지 않고 향도 돌리지 않고 몰래 창례를 이끌고 노처중의 집에 가서 유숙하면서 검은고 타고 노래 부르며 밤새도록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셨다고 하오니 청컨대 장 80에 차수사니 그대로 따랐다. 향도 돌리지 않고는 향실에도 향을 타다가 축에게 전하지 아니하였음을 말한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1월 25일 임신 7번째 기사 허조가 농한기에 온전하지 못한 성부를 수리하도록 건의하다. 허조가 계하기를 예로부터 특병한 세월이 오래 계속되며 수비와 방어하는 일이 흔히 해이하게 되어 불우의 환란을 당하게 되는 것이온데 경상도 연해 각 고을에는 왜구들이 아침 저녁으로 오고 가고 하는데 성보가 완전하지 못하오니 이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은 원컨대 세월을 한정하지 말고 매양 농한기만 되거든 이를 수축하되 이처럼 10년 동안만 계속하오면 성보가 완고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참 그렇도다 하고 즉시 우부대원 정연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허조의 말은 위해를 연해 방지하고 먼 앞날을 염려하는 계책이니 경상도 연해 각 고을에 성을 쌓는 일을 두 의정에게 고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1월 26일 개유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륜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1월 27일 갑술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륜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1월 27일 갑술 두번째 기사 사신과 물품을 주고받다. 지신사 정혐지에게 명하여 사신에게 모이 모관 및 의복 한 벌과 화투, 모시, 백 각각 10필, 인삼 15간, 만화방석 4장, 만화침석 2장, 석등장 한 벌을 주고 두목 18일에게 각기 옷신 및 배 2필을 주었다. 자신이 임금에게 단자나사, 백세 모자, 대초 각 한 필, 비단 호슬, 비단 주머니, 백청화, 백자종, 백자화종, 현운 유영목 홍삼 모마식 화빈소 화빈초병 화빈쌍도자 언저가라 상하초병을 갖춘 삼도자 쌍도자와 돼지 양 각 한 마리를 받침으로 담내로 바에 29필 모시 9필을 주고 중궁에게는 단자나사 대초 각 한 필과 면연지 500개 분괴 2개 바늘 500개, 상하 초병 3도자를 받침으로 담례로 배 10필, 모시 5필을 주고 세자궁에게 단자, 나사, 초가 한 필, 홍삼, 모마식, 유연묵, 청옥, 병도자, 감금, 첨자, 상하 초병을 갖춘 3도자 등을 받침으로 담례로 배 1필, 모시 8필을 주고 희빈궁에게 단자, 능, 백능초 각 한 필, 분괴 2개, 면연지 100개, 바늘 500개, 상하초병 3도자 등을 받침으로 담례로 배 1필, 모시 4필을 주고 진평대군 이유와 안평대군 이용과 임영대군 이구에게 각기 단자 5필을 받침으로 담례로 각각 배 15필과 모시 5필을 주었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1월 27일 갑술 세 번째 기사 형조 판사 김자지가 자신의 직임을 거두기를 청하다. 신은 용렬한 재질로서 지나치게 성은을 입사와 지비가 판세에 이르러 싸우며 매양 걸핏하면 착오를 일으켜 마땅히 무거운 견책을 받아야 할 것이온데 이미 죄를 면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직임에 나아가라 하시오나 신이 형조의 장관으로서 사리에 혼매하 두 번 다시 국법에 저촉되어 싸우니 이는 성세의 관직을 두어 직임을 나누신 뜻에 합하지 아니합니다. 청컨대 신의 직임을 거두시고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1월 27일 갑술 네 번째 기사 한장수를 요사로 원미생을 평양으로 조모를 의주로 보내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1월 28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세자에게 명하여 사신들에게 전별련을 베풀게 하다. 임금이 태평관으로 나아가서 다례를 행하고 마침 종기를 앓고 있기로 세자에게 명하여 전별련을 행하게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명나라 조정을 지성으로 섬기시기 때문에 나를 접대하시기를 이처럼 극히 후회하시니 마음의 진시로 감사합니다 하고 왕세자에게 활쏘기를 익히시옵니까 하고 물으니 원민생이 말하기를 이제 바야흐로 글을 읽고 계신 중입니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독서로 이를 삼으시니 진실로 좋은 일이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1월 29일 병자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1월 29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제주 안무사에게 의서를 보내어 백성들의 질병을 구하도록 하다. 이제 의서 17벌을 보내니 의생들을 가르쳐서 질병을 구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2월 1일 정축 첫 번째 기사 모하루에서 사신을 전별하다. 사신이 세자 및 백관을 거느리고 모하루에서 사신을 임금이 세자 및 백관을 거느리고 모하루에서 사신을 전별하고 도총재 원미생과 지신사 정흠직에 명하여 벽제역까지 위로해 보내도록 하고 부윤 권도로 반송 사례를 삼았다. 민생 흠지가 개하기를 사신이 가다가 중로에 이르러서 홀련히 단기로 달려 돌아오며 말하기를 모하루를 다시 한번 더 보고자 한다고 하더니 여성령에 이르러 묻기를 내가 데리고 놀던 기생이 어디 있느냐 하므로 따라가던 자가 말하기를 먼저 유사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사신이 드디어 돌아갔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2월 2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2월 2일 무인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착고 갑사의 임명에 대해서 건의하다. 이 앞서 각도 사람으로서 착고 갑사에 속하기를 원하는 자는 본조에서 그들의 재주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들어가 속하게 허락하시면 실로 온당하지 않은 일이었사오니 이제부터는 본도의 병마 도질제사가 호표가 많이 나오는 때를 당하여 지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잡게 하되 일찍이 내리옵신 교제에 따라가 창과 화살을 나누어주고 잡기를 먼저 하고 뒤에 함과 잡은 마리수와 많고 적음을 보고하거든. 그에 따라 빨리 보고하고 그 보액이 많은 자를 결혼이 있을 때 복을 임명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2월 3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3건 세종 11년 2월 3일 기묘 두 번째 기사 마천, 목성억, 이명덕, 심도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시로 사망국대인 부인을 삼고 마천목으로 장은 부원군을 성억으로 좌군 총지를 삼고 이명덕으로 인순부윤을 심도원으로 한승부윤을 유계문으로 형조천판을 홍여방으로 좌군 총재를 조모 이징석으로 우군 동지 총재를 황현으로 인수부윤으로 성균대사성을 허성으로 좌대언을 정현으로 우대언을 의사후로 좌부대언을 이명진으로 우부대언을 황보인으로 동부대언을 박서생으로 우군 첨총재를 유명문으로 좌사관을 삼았다. 정씨는 안평대군 이용의 아내이다. 세종시로 43건 세종 11년 2월 3일 기묘 세 번째 기사 2조에서 종학교수관의 임명에 대해서 건의하다. 종학교수관은 종3품, 종4품, 종5품, 종6품으로 각각 한 자리씩을 설치하되 그 반열의 차수는 3품은 봉상시 윤의 아래에, 4품은 종부 소윤의 아래에 두며 5품은 종부 판관의 아래에, 6품은 집현전 부수찬 아래에 두며 직위와 풍계가 상당한 자로서 2인을 임명하시기를 청하나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2월 3일 기묘 네 번째 기사 환자 유실 윤길의 직첩을 도로 내주라고 명하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2월 3일 기묘 다섯 번째 기사 전대산 조계생과 전장년 조서강을 석방하라고 명하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2월 3일 기묘 여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황천사의 수리를 권면하도록 건의하다. 예조에서 선종의 정문에 의하여 개하기를. 황천사는 본래 태조께서 창건하신 원찰이요 명나라와 이웃나라의 사객들도 또한 모두 유람하는 것이온데 이제 그 사리탑전의 바깥절이 기울어져 위태하옵고 종로가 또한 비가 새어 썩고 파손되었으므로 이에 신도들의 시주를 거둬 이를 수리하게 하고자 오니 시주와 조역하는 승려에게 혹은 벼슬로 상을 주고 혹은 도첩을 주어 이를 권면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2월 4일 경진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2월 4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최윤덕을 충청 전라 경상도의 도순 무사로 삼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2월 5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이리의 꼬리를 사다 바치게지 말게 하다. 정사를 벗다 찬성 권진이 개하기를 강무할 때 각도의 감사가 박물을 바치려고 낭미를 사들여 10억을 꾸미는데 그 꼬리 하나의 값이 면포 60필이나 되며 그 배단이 적지 않사오니 이를 없애게 하옵시기를 청하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곧 각도의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이제부터 만일 요형으로 낭미를 잡아 얻으면 이를 바치고 값을 주고 사지는 말라 하였다. 낭미는 이리의 꼬리이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21년 2월 5일 신사 두 번째 기사 흥천사의 사리전 수리를 위해 세부 사항을 명하다. 임금이 대원 등에게 이르기를 흥천사의 사리전은 태조께서 창건하신 것이다. 이제 들이니 기울어져 위태함으로 중들을 모집하여 수리하려 한다 하니 도첩을 주어 수리하게 하고 석수와 목공은 선공감에서 주장하고 감력관은 조성도감에서 이를 주관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2월 5일 신사 세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2월 5일 신사 네 번째 기사 함길도의 각 고을에 체금하는 역사를 감면하게 하다. 이는 지난해에 충제와 수제가 있었던 까닭이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2월 5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이조에서 평안도의 행정구역 정리에 대해 건의하다. 이제 평안도의 연산 무산을 합하여 영변 대허부로 하면 거기에 따라 소속되는 각 고을도 마땅히 다 고쳐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서 순안현은 평안도의 우익에 속하였고 영변부는 삭주도의 중익에 속하였고 박천군은 삭주도의 좌익에 속하였고 순천군은 안주도의
우익에 속하였고 숙천부 영현현 좌산군은 안주도의 중익에 속하였고 강동현은 평안도의 좌익에 개천덕천의 이군은 안주도의 우익에 속하였사온데 이제 이들을 고쳐서 평안도의 중익은 평양부로 하고 좌익은 중화 상원 상등 순안으로 하고 우익은 강서 용강 삼화 함중 정산으로 하며 안주도의 중익은 영변부 박천 안주 순천으로 하고 좌익은 은산 상천 양덕 맹산으로 하고 우익은 숙천 영유 자산 강동으로 하며 의주도의 중익은 의주 정령 인산 용천 철산으로 하고 좌익은 선천 곽산 수천으로 하고 우익은 정주 가산으로 하며 삭주도의 중익은 삭주 태천으로 하고 좌익은 운산 개천으로 하고 우익은 창성벽동으로 하며 강계도의 중익은 강계부 여연으로 하고 좌익은 휘천 덕천으로 하고 우익은 이산으로 하게 하소서하니 계한대로 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2월 5일 신사 6번째 기사 동근 등지에 사는 야인들의 아다로 운춘으로의 이주를 거부하다. 함길도 감사가 개하기를 동군 수주 등지에 거주하는 올량합의 주위 이마 소고로 도을혼 도을온 등이 사람을 보내와서 고하기를 우리들이 거주하고 있던 동사오리의 땅은 바로 올적합이 때를 지어 나오는 길목이라 이로 인하여 누차 마피를 잃었으며 안심하고 살 수가 없어서 지난 12월 7일에 우리가 살고 있던 마을과 아치랑이 등지의 70여 호가 모두 처자와 재산을 동근 수주 등지로 옮겨 놓았던 것인데 이달 25일에 우리들 10사람이 거둔 곡식을 가져오라고 도로 동사오리로 향하여 가던 중 중로에서 우월미글 등을 올적합 3인을 쏘아 잡고서 그 온 이유를 물은 적 대답하기를 수주에 사는 올량합 대야네가 재물과 마피를 많이 모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훔치고자 하여 온 것이다 하였으니 우리들이 옮겨온 수주 등지에도 앞으로 편히 살 수 없으므로 옛적의 경원 땅인 이다로 훈춘 등지에 옮겨 살기를 원한다고 하므로 절제사가 대답하기를 이다로와 훈춘 등지는 곧 조선과 가까운 땅이니 너희들은 와서 살지 말라 하였다 하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2월 5일 신사 7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건의한 금령의 조문에 요약하여 광화문 밖 등지에 내걸도록 건의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대서의 인원들이 혹 해마다 수교를 알지 못하여 법을 범하는 자가 꽤 많사오니 청컨대 금령의 조문을 요약하여 글판을 만들어서 광화문 밖과 토성의 강문과 종로 등지에 걸어서 다 알게 하소서. 1. 혼인하는 집에서 사위를 맞는 날 저녁에 성찬을 차려서 먼저 사위를 따라온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제3일에 이르러 유밀과 등으로 큰 상을 거의 사방 10자폭이나 되도록 가득 차려서 사위와 신부에게 주고 그 태물을 거두어 싸서 시집으로 보내며 또 사위를 맞은 이튿날에 축하객이 뜰을 메우도록 밀려와서 잔치하고 즐기는 등의 일은 일절 금지할 것이며 1. 혼인할 때의 본래 은대를 띠지 못하는 자는 시산의 직품에 따라 각 대와 실대를 사용하게 할 것이며 햇불은 2품 이상의 집에서는 10자루 3품 이하는 6자루로 하되 여자의 집에서도 이와 같이 하고 어기지 못하게 할 것이며 1. 대소 부녀를 수종하는 여종의 복장은 말군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임모에 있어서는 다만 모시와 배만을 써서 만들고 비단을 쓰는 것은 허락하지 말며 모첨의 길이도 주부와 같게 하지 못할 것이며 주부의 모첨 길이가 한자이면 수종하는 종의 길이는 반자로 하고 어기지 못하게 할 것이며 1. 신부가 처음으로 시부모를 뵙는 날에 가지고 가는 잔품은 5성 2부 떡 2합, 산미의 탕을 합계 7반이며 거느리고 가는 사람은 유모 1, 12, 2인, 노자 10인을 넘지 말 것이며 어기지 못하게 할 것이며 1. 대개 부녀로서 부모나 시부모나 남편의 상복을 입는 자는 종실로부터 4서인에 이르기까지 100일 안에 복을 벗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3년의 상기를 마칠 때까지의 임모와 의 복은 모두 거친 생배로
하여야 하며 남자로서 참초의 복을 입은 자는 말을 타고 서울 큰 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어기지 못하게 할 것이며 1. 기년의 복을 입어야 할 친족의 상을 당하면 비록 30일의 복을 받더라도 100일이 지나지 않고서는 혼인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며 1. 대소의 신민은 종묘 앞길이나 대궐문 앞길에는 말을 타고 지나가는 것은 금지할 것이며 1. 대소 인원이 궁궐 내에서 호궤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며 1. 각 관청에서의 조회례를 마친 뒤에 옷을 터는 일을 금지할 것이며 1. 시산직을 막론하고 대소 인원의 회색의 의복을 금지할 것이며 1. 대소 인원 및 공상인의 기자화를 금지할 것이며 1. 상하 의복의 세수는 등부는 없으나 모시, 배와 명주, 무명과 무늬를 놓아 섞어 짠 것은 1품부터 양반의 자제에 이르기까지는 12세 이하로 하고 공인, 상인과 천인과 하인배는 8세 이하로 하며 잘 옷은 양반의 자제 이외의 공인, 상인과 천인과 하례는 그것을 입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어기는 것을 금지할 것이며 1.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금이나 은으로 불경을 베껴 쓰거나 불상에 도금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며 1. 대소의 남녀를 막론하고 황색 의복을 금지할 것이며 1. 대소 인원의 주, 홍, 황, 단, 육색의 말다리는 금할 것이며 1. 각 품간의 금, 은대에 홍색 가죽으로 장식하면 이를 금지할 것이며 1. 진상하는 의대와 대궐 내에서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색의 의복은 경술년부터 이를 금지할 것이며 1. 서민과 공인, 상인, 천인, 하례는 사피로 만든 화, 해와 초자로 만든 의복은 금지할 것이며 1. 부녀자가 사찰에 가는 것을 금지할 것이며 1. 중이 과부집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며 1. 5, 6품 관원으로서 쌍수화와 참여관으로서 수화가 있는 추비를 사용함을 금지할 것이며 1. 양반의 부녀자로서 모첨을 걷는 것을 금지할 것이며 1. 토홍, 옥색의 의복은 사신의 영접과 대소의 조회에서 입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를 어기지 못하게 할 것이며 1. 대소 인원이 노제의 불법 의식을 배설함을 금지할 것이며 1. 불가의 법을 써서 망자의 명복을 빌고자 할 때에는 대부 사서인을 막론하고 모두 상과 물이 정결한 곳으로 나아가서 다만 수룩제만 베풀 것이며 그 일을 마련하고 거행하는 것은 속인으로서는 하지 못하게 하고 모두 중이 이를 주관하게 하고 빈소를 지키는 상주 이외는 자손 1, 2인이 가서 참여할 것이며 이 밖에 자비는 비록 제를 베푼 다음 날이라도 참여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를 어기지 못하게 할 것이며 1. 대부와 사서인의 상사에 법석을 베푸는 것을 금지할 것이며 1. 금과 은은 본국의 소산이 아니므로 진상하는 의복과 기명 또는 대궐 안의 술그릇 중국의 사신에게 접대하는 기명과 조관의 품대 명부의 수식 4대 자제의 귀고리 기생의 수식 이외의 기명과 금, 은을 녹여 부어 만들거나 도급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며 1. 진상하는 복식과 의용 기물 이외에 주홍치를 하거나 자사피를 쓰는 것을 금지할 것이며 1. 철물로 주조한 기명은 사사로의 매매함을 금지할 것이며 1. 대군이와 동서반 각 품간으로서 조의 길에 그늘이고 다니는 구사는 공사인을 물론하고 대군은 10명, 정 1품은 9명, 종 1품은 8명, 정 2품은 7명, 종 2품은 6명, 정 3품은 중의 통정은 5명, 통후는 4명이며 종 3품으로부터 4품까지는 3명, 5, 6품까지는 부터 9품까지는 2명, 양반의 자제에서 관직이 없는 자는 1명인데 비나 눈이 올 경우에는 사구사 2명을 더하고 2품 이상의 관원이 노병으로 교자를 타게 될 경우에는 사구사 6명을 더하여 5, 6품의 대관원은 1명을 더하게 하고 어기지 못하게 할 것이며 1. 대선에 합격한 자 이외에는 도첩이 없는 중은 그 소재지의 관사에서 율에 따라 논지하여 환속시켜 차이역하게 하고 남의 도첩을 빈 자와 빌어준 자를 아울러 함께 율에 따라 논지할 것이며 1. 우마의 도살은 일찍이 금령이 있었으니 대소인원은 그 고기를 먹지 못할 것이며 저주로 죽은 것은 서울에서 한성부에서 검사에 나긴 하고 여방에서는 그 고을에서 검사한
공문을 받은 뒤에 비로소 그 매매를 허락하고 어기지 못하게 할 것이며 1. 진상할 것 이외에 폐가 없이 응자를 놓아 사냥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며 1. 전지를 받은 긴급한 일 이외에 성내에서 말을 달리는 것을 금지할 것이며 1. 대수인원이 집정 가문에 분경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며 1. 화문서가 명나라에 헌납하거나 국가에서 사용할 것 이외에는 일점 모두 금지할 것이며 1. 배표할 때 각품 관원의 말은 즉 직품에 따라 대금론 밖에 동서에 나누어 두었다가 차례로 나와서 타고 가게 하고 이를 어기는 것은 금지할 것이며 1. 직사가 있는 인원으로서 백색 옷을 입는 것은 금지할 것이며 1. 성내에서 풍악을 울리며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며 1. 상인들이 성내에서 말을 타는 것을 금지할 것이며 1. 공인, 상인, 천인, 하례 등은 진수성이나 산호로 만든 영자나 운월알을 착용함을 금지할 것이며 1. 승려의 흑색 마포의 의복을 금지할 것이며 상인들은 투해를 금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처음에 임금이 금령의 조문을 보고 말하기를 만약에 부자 형제나 족친이 먼 곳에 있어 왕래하는 이가 있으면 그 영접과 전송의 연회가 없을 수 없고 부모에게 헌수하게 되면 연회와 음주가 없을 수 없으며 그 밖에 간절하지 않은 영접과 전별의 연음은 음중이 금하는 것이 옳으나 한결같이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고 드디어 이 조항을 삭제하라고 명하였다. 세종 7월 43권 세종 11년 2월 6일 이모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 7월 43권 세종 11년 2월 6일 이모 두번째 기사 이조에서 공조 판서를 실한 제조로 삼게 하자고 건의하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앞서 공조 참판으로 성문도감의 실한 제조를 삼았던 것을 뒤에 성문도감과 금호 도감을 합하여 한 도감으로 만들고서 참판이 참여하지 않았사온바 도감에서의 각처의 구화 사무가 번다 하운데 공조에서 각색 장인을 많이 거느리고 있사온즉 청컨대 병조 한승부 의금부의 예에 의하여 공조 판서로서 실한 제조를 삼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43권 세종 11년 2월 6일 이모 세번째 기사 의정부와 육조의 당상에게 농서를 내려주다. 각 한 질씩을 내려주었다. 세종 7월 43권 세종 11년 2월 7일 개미 첫번째 기사 매사냥을 동교에서 구경하다. 세종 7월 43권 세종 11년 2월 7일 개미 두번째 기사 사직하고 돌아가는 장원 부원군 마천목을 위하여 전별련을 베풀게 하다. 동부대원 황부인에게 명하여 내온을 가지고 가서 장황 부원군 마천목을 위하여 예조에서 전별련을 베풀게 하고 인하여 악을 내리게 하니 이는 마천목이 뱃슬을 내놓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었다. 세종 7월 43권 세종 11년 2월 7일 개미 세번째 기사 부사직 구적이 예부에 보내는 사은 자문을 가지고 떠나다. 최덕비의 사위인 부사직 구적이 예부에 보내는 사은 자문을 가지고 떠났다. 세종 7월 43권 세종 11년 2월 8일 갑신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향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 7월 43권 세종 11년 2월 8일 갑신 두번째 기사 주종소의 설치를 예조에서 건의하다. 예조에서 악학의 보고에 의거하여 계하기를 옛사람의 종을 주조하는 법은 구리와 주석을 일정한 중량의 비율로 배합하는데 이를 일러 죄가 있다 하나니 이는 더하거나 덜하든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조한 편종은 다만 중국에서 악기를 줄 때에 온 편종에 의하여 주조한 것으로서 구리와 주석의 중량 비용이 능히 법대로 배합되지 못하여 소리나는 것이 맑고 고르지 못하며 또 음률이 잘 조화되지 아니하옵는데 그까들은 대개 중국의 제도는 역대마다 각각 다루는데 앞서 보내온 편종 중의 12율의 이름을 대개 새겨하였사오니 사오나 그 성음이 각각 달라서 마땅히 높여야 할 것이 낮기도 하고 혹은 마땅히 낮아야 할 것이 높기도 하며 높고 낮음이 가지런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주하는 것은 더욱 낮지 아니하므로 이제 신구의 편종 중에서 비록 그 음률이 맞는 것을 골라 쓴다 해도 한 곳의 제사에도 오히려 태반이나 부족하오니 만일 함께 아울러 제사를 지내게 되면 더욱 쓸 것이 없사옵니다.
그 종의 몸체가 두텁고 소리가 높은 것은 오히려 갈아서 바로 잡아 쓸 수 있사오나 그 넓고 얇고 너무 얕고 소리가 낮은 것이나 구멍이 뚫리고 이지러졌거나 거미가 깨어진 것은 비록 고치고 바로 잡는다 하더라도 그 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사오니 청컨대 주종소를 설치하고 법칙대로 주조해 만들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재는 두 종류 이상의 금속을 배합하여 만든 복합물을 총칭하며 합금이라고 한다. 약칭하여 재라고 하는데 고대에서 합금하는 품수는 등차를 말하는 것으로서 고금기 주인에 의하면 금에 6재가 있는데 그 금을 6가지로 나누어 거기에는 주석이 하나 들어가는 것을 종정재라 이른다 하였는데 이렇게 6종류의 합금법을 말한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2월 8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죄수들의 위생에 유의하라고 형조에 전지하다. 형조에 전지하기를 서울과 지방의 옥에 갇힌 죄수들이 여러 번 질병에 걸리는 것은 대개 오간이 깨끗하지 못하여 악한 기운이 증발하기 때문에 병이 발생하고 이내 죽는 자가 생기게 되니 그 구일하는 조건을 누차 교지로 내렸건만 사옥간이 이를 하나의 형식적인 문기로만 보고 전혀 봉행하지 않는다. 이후부터는 서울은 사헌부에서 지방에서는 관찰사가 이를 거듭 살피고 조사하여 일찍 죽는 환난을 면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2월 9일 을리오 첫 번째 기사. 성제를 할애하다. 임금이 왕세자 및 백관을 거느리고 성제를 할애하였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2월 9일 을리오 두 번째 기사. 굴을 치다. 자성당에 나아가 굴을 치니 여러 종친들이 입시하였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2월 10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외에 사로잡혔다 온 중국인 다금부를 명예에 돌려보내도록 하다. 정사를 보았다. 예조판서 신상이 계하기를 중국인 다금부가 나이 4살 때에 외에게 사로잡혀갔다가 지난 기해년에 우리나라에 왔사온데 이제 명나라로 돌려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태종 때 외에 잡혀갔던 중국인을 돌려보내려 하시매 박신 등이 계하기를 만일 이들을 돌려보냈다가는 중국에서 반드시 우리나라가 외와 더불어 친하게 사귀어 지내는 줄로 알 것이니 보내는 것은 불가하다 하니 태종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에서 돌려보내는 것은 그 뜻이 후한 것이니 무슨 혐의를 피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시고 모두 돌려보냈더니 예부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외와 더불어 서로 친교하고 있다는 뜻으로 하느니 황제가 답하기를 조선이 돌려보내는 그 뜻은 매우 후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 뒤에 장청이 외에 사로잡혀 가다가 우리 통신사 박희중을 따라왔으므로 이를 명나라로 보내고 의논한 즉 그때도 말리는 자가 있었으나 마침내 돌려보냈으니 우리나라가 외와 더불어 서로 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나라에서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하였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2월 10일 병술 두 번째 기사. 가을에 쌓을 성의 자리를 봄에 미리 알아보도록 결정하다. 우대원 정년이 대개하기를 순무사 최윤덕이 금년 봄에 지방으로 내려가며 백성들을 소유하기에는 패단이 없지 않을 것이오니 각도의 공문을 띄어서 먼저 성을 쌓을 만한 곳을 알아보고 또 일찍이 그 도의 감사, 원수, 수령 등을 지낸 이들에게 물어서 그 말이 일치하지 않으면 가을을 기다려서 그곳에 가서 편리 여부를 살펴 정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하니 지신사 정흠지가 아뢰기를 최윤덕의 말에 의하면 만약 오는 가을에 풍년이 든다면 금년 봄에 성을 쌓을 만한 곳을 미리 가려 정해두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마땅히 올 봄에 보내야 한다 하였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2월 12일 병술 세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2월 10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천인으로서 벼슬을 제수받은 4사람의 직임을 도로 거두라고 상소하다.
자상한 유맹문 등이 상수하기를 본국의 제도에 전한 자로서 공로가 있으면 벼슬로 상을 주지 않고 포백으로 상 주는 것은 양민과 천인의 구별을 가리고 높은 이와 낮은 이의 범죄를 삼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건일에 조성하는 공으로서 각 관사의 종을 뽑아서 대장과 급사로 삼은 자가 4명이나 되었기에 병조에 공문을 보내어 물어쌌더니 대답하기를 성공제조가 양인과 천인을 분간하지 않고 덮어놓고 장인이라고 아래였기 때문에 본조에서는 그 양인과 천인을 분간하지 하여 알지 못하고 제수한 것이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천인으로서 벼슬을 하는 자가 특히 이 4사람뿐이 아닐 것이옵니다.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자기의 제수는 국가의 소중한 일이요 명분은 고금을 통하여 삼가는 바입니다. 대장이 비록 작은 직함이나 또한 국가의 자귀입니다. 이를 어찌 천인에게 주어 명분을 어지럽게 하오리까. 시초에 이를 금하지 않으면 마침내는 장차 금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성세에 있어서 한번 그 길을 열어놓으면 종말에 흘러 미치는 패단은 반드시 좀비의 질서를 잃고 양민과 천인이 서로 혼동되는 데까지 이를 것이오니 후세에 미치는 환란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이 4사람의 직임을 도로 거두시고 또 유사람 하여금 천인으로서 외람이 받은 자를 조사하게 하시와 그 관작을 추탈하게 하시고 이제부터 천인은 비록 큰 공이 있더라도 관직의 제수를 허락하지 마시고 돈과 필욕으로 상을 주게 하시와 양민과 천인의 명분을 엄하게 하소서 하였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2월 10일 병술 5번째 기사 외부에 든 도둑을 잡으라 명하다. 외부의 재물을 도둑 맞았으므로 공성 안을 뒤져서 잡으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2월 10일 병술 6번째 기사 태종과 원경 왕태우의 상장 의궤를 고지를 상고 보충하여 기록해 두도록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지은 바 태종 공정대왕과 원경 왕태우의 상장 의궤를 창졸간에 된 것으로 꽤 미진한 절목이 많사옵기로 이제 고지를 상고하여 의궤의 끝에 기록하여 후고에 빙글을 삼게 하고자 합니다. 1고제에 천자는 3일 만에 소렴하고 7일 만에 대렴하고 빈하며 제후는 3일 만에 소렴하고 5일 만에 대렴하여 빈하며 대부와 사는 2일 만에 소렴하고 3일 만에 대렴하고 빈한다 하였으니 그 염하고 빈하는 날짜 수는 그 주위에 따라 높은 자는 더디하고 낮은 자는 빨리하여 본래 정한 제도가 있으니 이를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늦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의궤 안에는 소렴과 대렴이 모두 제3위로 되어 있사온 바 이는 특히 더운 때이기 때문에 권도에 따라 행하였을 뿐이요 상례의 상도는 아닌 것입니다. 1. 문헌통고의 주제에 의하면 대상의 봉인이 우생을 싣고 조석전에는 포해를 썼으며 초하루와 보름날 그리고 조전 대견 등 전에는 모두 생례를 쓴다 하였고 문공가래에 의하면 조석전에는 채소 과일과 포해를 진설하고 상망에는 성찬을 갖춘다 하였으니 이로 본다면 조석전과 상망전에서는 참품을 본래 높이고 내리고 하는 분별이 있는 것이온데 우리 태조의 상사는 조석전에는 없었고 다만 주점란을 배설을 하였사오며 참품은 유밀가와 실과를 섞어 배설하여 국가 의상과 산미의 반물로 하였사옵고 공정대왕 상사에 비로소 조석전에 진설하였사오며 참품은 태조의 주전 예와 같이 하였사옵고 원경왕태의 상사에는 조석전을 처음엔 태조 때의 예에 의하여 행하옵다가 뒤에 유밀과 넉줄의 상을 더하였사옵고 태종의 상사에도 역시 넉줄의 상을 썼으되 그 참품의 융성함이 그의 상망 때와 같았으며 하루 동안에도 2차례의 별전을 진설하고요. 고제와 달리 하였사온즉 조석전의 참품도 마땅히 태조의 주전의 예에 의하여 유밀가와 실과를 섞어 배설하고 구과의 상과 산미의 반물을 써야 할 것입니다. 1. 문헌통고에 의하면 주의 역대 천자는 모두 제후의 상사에 참최자가 전을 드린다고 하였고 그 주에 이르기를 모든 신하가 참최이므로 전을 드린다.
주인은 슬픈 가운데 이를 보살필 마음의 결일이 없기 때문에 친히 전을 드리지 않는다. 초하루와 보름날의 별전도 이와 같다고 하였었고 문공가래에는 초상으로부터 제주전에 이르기까지 모두 축이 전을 드리고 우제에 이르러서 주인이 비로소 친히 전을 드리는 것은 대개 주나라의 제도를 따른 것이라고 하였사오며 대당 원릉의주와 송의 효자 연성 황제의 상사에도 대렴전을 사황제가 모두 친히 전을 드렸다 하니 이는 주나라의 제도와는 같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태종 공정대왕의 상사와 원경왕의 상사에는 초상 때부터 우제 앞의 조승전은 다 주나라의 제도와 가래에 의하여 아울러 집사자로 하여금 대신 전을 드리게 하고 상망은 당송 제도를 조차 전하께서 친히 전을 드렸사오니 이는 주나라 제도의 주인은 슬픈 가운데 이를 친히 보살필 겨를이 없다는 뜻과는 달라진 것이옵니다. 그러하온즉 상망전도 마땅히 주나라 제도에 의하여 집사자가 대신 전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1. 두시 통전에 칙사가 모든 왕에게 천자의 책명을 주는 의절은 사자와 그 부사는 모두 공복을 입고 상주 이하의 내외 제시는 체복을 갖춘다 하였었고 문은 통고의 황후의 시호를 태묘에 고하는 의질에 이르기를 태위가 자리에 나아가서 두 번째라고 신이 앞으로 나아가 호를 띠에 꽂고 향불을 피우고 술잔을 전드리고 나서 호를 잡고 두 번 절한다 하였사오며 시책보를 영조 앞에 올리는 의질에는 이르기를 책보를 올리는 태부 등의 관원은 상복으로 흑대를 띈다고 하였사온데 우리 원경왕후의 초상에 존호를 올릴 때에 문무백관이 최복을 입었어야 할 것이온데 상책보관과 더불어 모두 상복을 입었으며 태종 초상 중 존호를 올릴 때도 상책보관은 마땅히 상복을 입어야 할 것이었는데 백관과 더불어 모두 최복을 입었사오니 전후 이해는 한 가지온데 입은 의복은 서로 그 이해를 잃었던 것입니다. 마땅히 고제에 의하여 명을 받은 상책보관 등은 상복에 흑각대를 띄어야 할 것이었고 종식 및 백관은 최복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1. 고제의 국상에는 음악을 금하고 모든 제사를 정지하며 시전을 닫는다는 절목은 있으되 조회를 정지하는 명문이 없사온데 우리 태조의 상사 때는 13일간 조회를 정지하였었고 그 뒤로부터 국상에서는 다 10일로 한정하였었고 대신에 상사에는 3일로 한정하였습니다.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대신의 상사에 3일간의 조회를 정지한다는 것은 대신을 위하여 3일간의 상례를 행한다는 뜻을 보이는 바이므로 국상에 이르러서는 온 나라가 다 3년의 상례를 행하고 있사온즉 10일간 조회를 정지한다고 말한다면 10일 이외의 평일과 같이 다름이 없다고 함과 같사오니 마땅히 고제에 의하여 국상에는 조회를 정지하는 명령이 없도록 하소서. 1. 고제에 의하면 습이는 천자는 12층이요 상공은 9층이요 제우는 7층이요 대본은 5층이요 사는 3층이요 소렴이는 천자로부터 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19층이며 대렴이는 천자는 120층이요 상공은 90층이요 제우와 백자 남은 70층 대부는 50층이요 사는 30층이라고 하였사온데 본국에서는 공정대왕의 상사에서는 습이가 7층 소렴이가 15층 대렴이가 38층이었으며 원경왕후의 상사에는 습이가 7층 소렴이가 19층 대렴이가 90층이었습니다. 공정대왕의 상사에는 습이가 7층, 소렴이가 19층, 대렴이가 40층이었습니다. 습이 여미의 수는 마땅히 상공의 예에 의하여 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봉인은 주나라 때의 관명, 봉강수호와 축단설제, 재물진상 등의 일을 맡아보는 관원이다. 상책보관은 책보를 올리는 관원이며 칭은 옷의 안을 바치고 의와 상을 갖춘 한벌을 일칭이라고 한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2월 10일 병술 7번째 기사 간통한 중2인을 취재하도록 하다. 사무에서 계하기를 중2인이 일찍이 귀산사에 있을 때 엄내리 본사의 계집종인 종질가이와 간통하여 세 아들을 낳고 지금은 개경사에 있으면서 이내 제 아내로 삼고는 중들을 먹여야 할 쌀과 소금을 비밀히 그 아내에게 주었으며 또 태조의 신위 앞에 올리는 맷쌀과 좁쌀을 섞기도 하며 경영사에 거주한 뒤로는
오히려 서울에 왕래하면서 그 음욕을 방자히 행하오니 그 간탐하고 음률하옴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율에 의하면 진어하실 음식물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자는 장 80이요 중으로서 간통하는 자는 보통 간통죄 2등을 가하여 장 100이며 감수자 도율의 장죄에 계산하면 장 60에 도 1년에 자자하게 되었사오니 중한율을 쫓아 죄를 결단하옵시기를 청하옵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2월 10일 형술 8번째 기사 최윤덕이 성축조의 조건을 아래다. 병조판서 최윤덕이 각 고을의 성을 축조할 조건을 들어 계하기를 1. 하삼도의 각 고을의 성 중에서 그 방어가 가장 기묘하고 연변의 고을들은 산성을 없애고 모두 업성을 쌓을 것이며 그 업성으로 소용이 없을 듯한 것은 이전대로 산성을 수축하게 할 것이며 1. 각 고을에서 성을 쌓을 때는 각기 그 부근에 있는 육지의 주현으로 혹 3, 4업 혹 5, 6업을 적당히 아울러 정하여 점차로 축조하게 할 것이며 1. 민호의 수요가 적고 또 성을 축조할 만하지 않은 각 고을은 인업의 성으로 옮겨 함께 들어가게 할 것이며 1. 각 고을에 쓸만한 예성이 있으면 그대로 수축하고 쓸만한 예성이 없으면 가까운 곳에 새로운 터를 가리어 신축하게 할 것이며 1. 각 고을에 견실하지 못한 성이 있으면 각기 호수의 다소를 참작하여 혹은 물리고 혹은 줄여서 적당하게 개축하게 할 것이며 2. 각 고을의 성을 일시에 다 쌓을 수 없는 것이므로 각기 성의 대소를 보아서 적당히 연한을 정하여 견실하게 축조하도록 하소서 하니 이 일을 공조에 내리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2월 11일 정해 첫번째 기사 굴을 치다. 모든 종친들이 입시하였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2월 11일 정해 두번째 기사 내부의 재물을 훔쳐낸 내섬시의 종 우지계를 잡아 의금부에서 공문하다. 내부의 재물을 훔쳐낸 내섬시의 종 우지계를 잡아서 의금부에 가두고 이를 공문하니 훔쳐낸 물건은 언주발 뚜껑 흰 모시비단 자주 명주 보자기 등이었다. 당초에 우지계가 몰래 물건을 끼고 가는 것을 사정전에 건축하던 사람 김춘우가 이를 잡아 내관 정길홍과 대후군 윤인에게 넘겼으며 정길홍 등이 묻지 않고 놓아보냈던 것인데 이에 이르러 의금부에서 정길홍, 윤인 등도 아울러 공문할 것을 청하여 이를 윤허하였으나 얼마 되지 아니하여 곧 길홍 등을 석방하였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2월 12일 무자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2월 12일 무자 두번째 기사 기인의 수를 정하여 각도에 알리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기인의 구실이란 사람들이 가장 괴롭게 여기는 바입니다. 주부군현의 크고 작은 각 고을이 마치 바둑돌이 놓인 듯이 벌려 있어 그 지역의 넓고 좁음과 호구의 많고 적음과 업의 번성하고 쇠잔함과 토지를 비옥하고 척박함이 각각 서로 다릅니다. 이제 만약 그 땅이 넓고 사람이 많으면 업도 번성하고 토지도 비옥할 곳이라면 기인을 많이 배정하더라도 백성들이 무슨 불평이 있겠습니까마는 만일에 혹시 땅이 좁고 인구가 적으면 업도 피폐하고 토지도 척박한 데다가 기인을 많이 배정한다면 그의 노고가 전자에 비하여 100배나 더할 것이오니 어찌 불평이 없겠습니까? 우선 황해도의 한두 고을의 사정을 들어 아려면 황주 같은 곳은 목인데 기인의 수가 3명이며 평사는 부인데 그 수요가 1명이며 곡사는 군인데 그 수요가 3명이며 강âm 토산 두 현은 아울러 정한 것이 1명이니 그 정한 수요가 이처럼 같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수고하고 안일함과 고생하고 안락함이 서로 크게 다르게 됩니다. 원컨대 각 고을의 기인의 수요를 조사해 등급을 나누어 자세히 살펴 작정하여 취역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호접판서 안순이 번뇌하기를 각 고을의 기인들의 그 구실을 못 피하려고 그 고을 아전들의 수요를 바른대로 다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의 수요에 맞도록 정밀히 작정하기는 어려울 것이오니 마땅히 감사로 하여금 각 고을의 10년 이래의 아전의 노관을 해조에 이첩하게 하고 이에 의거하여 고르게 배정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떴다. 이제 각도의 해보에 의거하여
고쳐 정한 것이 경기는 대개 아전 50의 기인 1명을 정하고 경상 전라 충청 강원 황해 강원의 도의에는 30명을 1명을 정하였는데 약간 더하고 덜함이 있는 것은 그 고을의 잔피하고 부성함을 말미암은 것이었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2월 13일 기축 첫 번째 기사 농가의 파종 시기에 대해서 논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농가에서 파종하기를 만약 적중하게 하지 못하여 너무 이르면 매밀의 유는 그 유실이 결실이 많지 않은 법이다. 그러나 지난해는 늦게 파종하였기 때문에 곡식이 결실이 좋지 않았으니 이는 대개 백성들이 절기의 이르고 늦음을 분별함이 어둡고 관리들도 또한 때맞춰 권장을 독려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차라리 일찍 심어 실수할지언정 늦출 수는 없는 것이다 했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2월 13일 기축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2월 13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새로 내루 세간을 짓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2월 13일 기축 네 번째 기사 부원군 마천목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내사 김순을 보내어 초구 모관 이염을 부원군 마천목에게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2월 13일 기축 다섯 번째 기사 부원군 이직 등에게 대전 등의 책을 내리다. 부원군 이직 등 41인에게 대전, 역경, 서경, 춘추 각 한 벌씩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2월 13일 기축 여섯 번째 기사 봄에 성보 쌓을 자리를 순찰하라는 명을 거두라고 상소하다. 좌상한 유명문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은 듣자오니 병조판서 최윤 등이 명하시와 충청 전라 경상 각도 연해에 성보를 쌓을 만한 곳을 순찰하게 하신다 하오니 이는 참으로 성상께 없어 편안할 때에 위태함을 잊지 않으시고 예측할 수 없는 사변을 미리 경계하시는 기쁘신 생각이십니다. 그러하오나 이래는 완급이 있고 때의 선후가 있는 것입니다. 충청 경상의 양도는 근래 한재로 말미암아 병농사가 풍성하지 못하여 백성들이 오히려 먹고 살기가 어려웠고 전라도의 한도가 비록 풍작을 이루었다 하오나 대풍이라고 이를 수는 없사온데 더욱이 양전 경차관이 지난 겨울부터 봄에 이르기까지 각주 군을 분주히 돌아다니어서 큰 길에 행차가 끊이지 않고 있사오니 거기에 따르는 모든 공급의 비용은 고사하고 논하지 않더라도 어찌 민간에 끼치는 폐단이 없겠습니까? 이제 또 대신에 어명을 받들고 가서 감사절제사와 더불어 같이 주현을 순회한다면 비단 연적과 전송의 노고만이 아니요 그 폐단이 장차 백성에게 미치어 아마도 농사에 방해를 할 것이오며 또 금년의 절기가 다른 해보다 이르고 연해지대의 파종하는 시기는 육지에 비하여 더욱 이른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아직 이 일을 정지하옵시고 추동기를 기다려서 농사를 온전히 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6월 13일 기축 일곱 번째 기사 첨총대 양춘무의 직을 파면하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2월 14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인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2월 14일 경인 두 번째 기사 동교에 거동하여 매사냥을 구경하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2월 15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인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2월 15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양춘무의 직첩을 거두고 국문화의 율에 따라 죄를 주게 하라고 상소하다. 사원부에서 상소하기를 첨총제 양춘무의 직을 파면하셨다는 말을 듣자없고 춘무에게 파직된 연유를 물은즉 대답하기를 정월 초 5일에 왕자가 병을 피하여 집에 왔기에 다음날 말을 씻는 일로 살구지로 갔다가 내 속생각으로는 병을 피하는 곳에 마땅히 자빈을 금해야 할 것이요 또 술냄새와 말냄새가 나는 몸으로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으므로 드디어 자식의 집으로 가서 잤더니 상감께서 내가 왕자를 박대하였다는 이유로 나의 집을 파면한 것이라 하오니 신등은 생각하건대 왕자가 병을 피하여 자기 집에 갔으면 의당 자빈을 언급하고 곁을 떠나지 말고 모시고 있어 신자의 직분을 다해야 할 것인데도 이에 말 씻는 것을 나가본다고 핑계하고 드디어 먼 곳으로 가서 마음껏 술을 마시고는 술 냄새와 말 냄새를 핑계하고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사오니 이는 그를 싫어하고 끓이는 형적이 현저한 것으로 크게 무리하였사오며 그가 상감께서 왕자를 박대한다는 이유로 파직하셨다 하는 은사는 더욱 신자의 본의가 없는 언동이었사오니 청컨대 그 직첩을 거두시고 그 정상과 연유를 공문하시와 율에 의하여 죄를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춘무는 본궁의 여종에게 장가들어 잠재 있을 때부터 시종하였었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2월 15일 신묘 세 번째 기사 감찰 강제로를 추국하도록 하다. 감찰 허비 등이 고하기를 감찰 강제로가 일찍이 이석이라 이름하여 맹희도에게 가서 학문을 배우다가 몰래 희도의 기생첩과 간통하고 쫓겨나서 곧 그 이름을 보맹이라고 치고 운수의 향악으로 갔는데 사사 원한으로 학장의 가짜 형상을 만들어서 그 머리를 자르니 일시 학도들이 이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큰 불경이라고 논하고 이를 본관 및 감사에게 보고하여 그 죄를 결단하여 정력한 바 있고 또 그 어미 조씨는 일찍이 산호에게 시집가서 자식을 낳은 일이 있고 뒤에 다시 강성길에게 시집가서 드디어 제로를 낳은 것이니 그가 사천에게 시집간 사실은 교수관 밖에서는 또 매우 명백히 말하였습니다. 다만 그의 심술이 바르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어미가 또 사천에 시집간 바도 있으니 원컨대